자, 시간의 특징주는 오늘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강우진 전문가, 이주호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내일 시장에서 또 힌트를 찾아봐야겠죠. 저희 앞서서 짚어봤듯이 사료주들, 로봇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렌시스가 지금 시간에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시간에 로봇주 상승 이유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속보로 나왔던 삼성전자가 이제 그 자율주행 사업을 약간 좀 접고 네. 로봇 쪽에 집중을 하겠다. 약간 완전히 접는다까지는 아닌데 약간 좀 홀딩하고 로봇에 집중하겠다. 이 부분이 좀 시간에 좀 이런 상승을 만들어낸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로봇주들은 좀 쉬어갔는데 이러한 소식과 함께 지금 시간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내일장에서도 로봇주들이 계속적으로 강한 모습 보일 것 같고 오늘 시간의 이 상승이 아마도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어쨌든 트리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애플카가 이제 철수를 했던 애플의 그런 입장도 있었고 지금 아무래도 테슬라 관련된 부분 이슈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자율주행 쪽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미리 인지를 했었고 그 부분이 이제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주가들이 좀 시간에서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내일도 이러한 좀 흐름이 이어질 것 같고요. 자율주행주들 최근에 좀 상승 나왔던 종목군들 내일 좀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로봇주들은 그동안 쉬어갔는데 이제 반등이 조금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내일 좀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단 시간에서는 이렌시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RS 오토메이션 이런 종목들이 좀 눈에 띄는데 본부장님이 좀 탑픽으로 꼽아주실 만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네. 로봇주들이 워낙 이제 너무 많이 쉬어가가지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양팔 로봇을 이제 공식적으로 판매를 하기 시작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사실 많이 쉬었습니다. 많이 쉬었고 상승이 나올 법하면서도 자꾸 빠지고 하셔서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 지금 오랜 기간 동안 횡보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요번 소식과 함께 만약에 이제 양팔 로봇이 제대로 잘 팔리게 된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로봇주 중에 저는 탑픽으로 꼽자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니냐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장주까지 좀 꼽아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사료주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브라질 홍수 때문에 사료 원재료 가격 오른다라는 이슈 때문에 사료주들이 좀 전체적으로 시세를 조금 내긴 했거든요. 네. 지금 시간외에서도 신성홀딩스 상한가에 샘표식품까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 흐름이 좀 테마성으로라도 좀 단기적으로라도 움직일까요? 네, 일단은 내일 시장 분위기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오늘처럼 사실 다른 테마가 좀 형성이 된다. 오늘 같은 경우에 미용기기 쪽이 좀 강력했죠. 네. 이제 그런 테마가 형성이 될 경우에는 수급이 오히려 좀 뺏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저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료주들이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장 시작 이후에 좀 빠르게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대부분 음봉 마감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은 이제 시장과 좀 반대로 움직이는 종목들, 사료주나 아니면 방산이나 아니면은 기타 원유나 천연가스 관련주들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단발성으로 이슈가 좀 나왔을 때만 반짝 상승하는 경우들이 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도 계속 가져가기보다는 만약에 내가 보유하고 있고 갭상승이 좀 나와준다면은 수익을 챙겨 가시면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조금 수익을 챙기면서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는 그 넷마블 이슈 본부장님이랑 한번 짚어볼게요. 넷마블이 하이브 보유 주식을 매각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이브 최근에 참 말 많고 탈 많은 종목인데 좀 그래서 좀 매각을 진행을 한 건지 이 이슈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공교롭게도 그거를 예정을 해놓고 매각을 했을 것 같진 않은데 네. 아무래도 좀 뭔가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는데 뭔가 넷마블에서도 매도한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 내부자가 아닌 이상에는 알 수 없는 부분이고 뭔가 이유가 있을 건데 어쨌든 그 하이브 주식, 하이브가 워낙 지금
탈도 많고 말도 많다 보니까 이게 매각한 것이 좀 호재로 받아들여서 넷마블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좋은 흐름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신규 출시한 게임도 지금 평가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더해지면서 최근에 게임주들도 좀 움직임이 지지부진했는데, 사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더해지면서 오늘도 거래량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거래량도 좋고 지금 바닥권도 잘 다져주면서 또 정고점을 돌파하는 모습까지도 나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힘을 좀 더 낸다면 67,500원 부근 돌파를 하면서 7만 원 이상, 8만 원까지도 한번 단기적으로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 많이 쉬었던 만큼 사실 거래량 자체가 원래 많이 없었어요. 거래량 자체가 많이 없었는데 지금 오늘 밑꼬리 달면서 올라왔다라는 부분 긍정적이고, 내일도 저는 추가 시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게임 쪽이 그동안 너무 좀 안 좋았었습니다.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신작 출시와 더불어서 하필 또 공교롭게 그 이슈가 많은 그쪽 주식을 매각했다라는 소식은 넷마블 주주라던가 넷마블 기업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소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반응했다, 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넷마블도 시간에서 긍정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NC소프트도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점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내 종목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 메시지 샵 2034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는 전반적으로 내 포트폴리오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문자랑 이메일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많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럼 2부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SK 바이오팜 네, 있고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14만 4,700원이고 네. 16%. 굉장히 오래되셨네요, 시청자님. 네. 네, 얼마 정도 들고 계신 거예요, 시청자님? 거의 한 2, 3년 들고 계셨죠? 네, 그 정도 아. 들고 있었어요. 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럼 네.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긍정이 나왔네요. 그러면 호진 전문가님께 중립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너무 오래 들고 계셨는데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는 게 나을지,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실적이 최근에 좋게 나오면서 이런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는지 일단 그 부분을 먼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매수가가 14만 원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아직도 갈 길이 좀 멀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중립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것은 이제 창사 이래 처음으로 2개분기 연속 흑자 전환을 지금 성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뇌에 관련된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중국향으로 또 이제 기술 수출 이슈가 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도 실적이 개선세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단기적으로 좀 상승이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10만 원 구간에서 이전에 한 2차례 정도 저항을 받았었던 가격대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라운드 넘버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저항이 좀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상승 그리고 실적 모멘텀으로 인해서 10만 원 구간까지 올라온 다음에 거래량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10만 원 구간을 좀 돌파를 하는 모습이 확인이 된다면은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좋겠지만, 근데 그렇지 못하고 또다시 저항을 받게 된다면은 사실상 좀 비중 축소하시고 교체 매매하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계속 시장과 관련돼서 그리고 순환매와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조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죠. 탄력을 조금 잃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제 부재를 어느 섹터가 좀 메꿔줄 것인가를 좀 봐야 됩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다음 타자가 제약바이오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제약주 중에서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좀 의견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단 실적 계속적으로 체크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일단 코스닥이나 코스피로 봤을 때 수급이 제약바이오로 들어오는지 그런 점을 좀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긴 하니까요. 근데 뭐 수급도 잘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봤어요. 시청자님, 네. 네, 혹시 좀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그러면 혹시 네. 손절가는 얼마로 잡아야 될지. 네, 가격 전략도 궁금하시다고 하시는데 손절가 어느 정도로 좀 만들어 볼까요?
네, 일단은 손절가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게 되면 이전에 뭐 5만 원대 저점을 찍은 이후로 이제 상승 추세대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8만 원 구간까지 왔다가 추세대 하단부에서 기술적인 이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 만약에 다시 한번 이 8만 원 구간을 좀 이탈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그래서 상승 추세대를 좀 벗어나는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좀 손절하시고 나중에 다시 진입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손절 가격까지 확인해 드렸습니다. SK 바이오팜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Y랩. Y랩이요. 13,200원에 10%. 13,200원에 10%요. 아, 최근에 좀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아, 네. 최근에 매수하신 거죠, 시청자님? 한 달 넘은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 가장 고민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실까요? 그러니 갑자기 어제 보니까 네. 그냥 팍 떨어지더라고요. 네네. 어제 그래요, 7% 오늘- 빠지고. 네, 오늘 떨어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알겠습니다. 지금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신데 두 분께 네.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네. 네, Y랩 지금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두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그래도 긍정을 네. 주셨습니다.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사실 막 눈여겨본 종목은 아니었는데 지금 반년 동안 꾸준히 좀 잘 올라왔거든요. 근데 정고점 찍고 왜 이렇게 갑자기 밀리는 건지 들고 가면은 좀 매수가까지는 괜찮을까요? 일단 Y랩은 사실 그동안 좀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좀 우상향을 했거든요. 물론 네. 이제 오르는 상승폭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단기간으로 봤을 때도 보더라도 2월 달에 상한가 한번 갔었고요. 그 이후에 지금 추가 상승이 계속 나오다가 지금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13,000원대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걱정이 되는 부분은 당연하지만 일단 6월 달에 네이버 웹툰에 대한 나스닥 상장 이슈가 지금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상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상승을 나와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저는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Y랩의 주주 중에 하나가 네이버 웹툰이에요. 네이버 웹툰이 Y랩의 9.5%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네이버 웹툰이 상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Y랩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요즘에 웹툰 관련주들이 여러 개 있지만 Y랩이 웹툰 관련주를 움직일 때 가장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계속적으로 빠지면 어떻게 하냐 걱정이 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10,000원대 밑으로만 내려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조금 지켜보실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6월 달에 이제 네이버 웹툰 나스닥 상장 이슈가 어떻게 결정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기대감으로 주가가 한 번 더 되돌림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물론 투자 포인트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이 어떤 실적 모멘텀이 강력하게 있는 건 아니고 네이버 웹툰 상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금 웹툰 IP를 가지고 뭔가가 만들어지는 뭐 게임이라던가 드라마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수익성에 대한 적자를 탈출하고 이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실적 모멘텀 자체가 그렇게 강력하진 않기 때문에 지금 사실 단기적으로 주가 탄력을 받기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네이버 웹툰 나스닥 상장이기 때문에 그 전을 참고해 보시고 6월 달까지 만약에 이게 움직임이 없다 이러면 그때 가서 종목 교체라던가 손절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이버 웹툰에 대한 또 상장 이슈도 있으니까요. 한번 그때까지 한번 지켜봐라라는 말씀 드려봤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네, 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혹시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7만 8천 원에 비중은 30% 정도 되겠네요. 네, 최근에 네. 매수하신 걸까요?
아니요, 한 두세 달 된 것 같아요. 아, 두세 달 전에 매수하셨고요. 그래도 오늘 삼성전자발 긍정적인 이슈로 시간을 매매해서 5% 넘게 상승했거든요. 네네. 앞서서 이주호 본부장님의 탑픽이기도 했는데 강호진 전문가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역시 아, 두 분 다 네. 긍정이시네요. 그럼 강호진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내일 뭐 추가적인 시세, 강한 시세 가능할까요? 네, 이제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어.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수급적인 측면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아무래도 지금은 주도 섹터가 나타나지 못하다 보니까 특정 이슈가 있는 그런 대장주가 하나 오르게 되면은 기타 다른 종목들까지도 다 따라오르는 그런 경향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뭐 로봇과 관련돼서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자율주행 부문을 좀 접고 당분간은 이제 로봇에 좀 집중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로봇주로 다시금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뭐 삼성전자가 사실상은 최대 주주로 지금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장 밀접하게 지금 연관이 되어 있는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1호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한 기업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이제 부품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일본 쪽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수입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전부 다 이제 부품을 내재화에 거의 성공한 단계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수익성 측면으로 봤을 때도 조금 더 앞으로 이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대장주 역할을 계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요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시총이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더라도 오늘 뭐 대장으로 봤을 때 실리콘2 같은 기업도 신고가 구간에 있었지만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이슈를 가지고 오늘 상한가까지도 도달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총이 상대적으로 좀 무겁다라고 하지만 충분히 크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시장의 흐름을 감안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도 다른 종목들을 보면은 윗꼬리를 다는 종목들도 상당히 좀 많은데 어느 정도 슈팅이 좀 강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계속 가져가시기보다는 비중이 30% 정도가 되시기 때문에 뭐 분할 매도 관점으로 계속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장성이 굉장히 좀 크게 보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사실 로봇주들은 모아가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조정 나올 때마다 담아보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내일 시장에서의 시세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게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샵 2034 유튜브 채팅창까지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6762번님께서 롯데 이노베이트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희 앞서서 롯데 쇼핑도 상담 네. 도와드렸었는데 오늘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상담 요청 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매수가는 34,600원에 비중 15%입니다. 추가 매수 구간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추가 매수 가능한 걸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추가 매수도 한번 노려볼 만한 자리다 이렇게 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지금 과거로 돌아가 보면요. 올해 초에 1월부터 상승했던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했습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매수가 자체가 44,600원이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추가 매수는 할 필요 없으실 것 같고, 만약에 그럼에도 나는 좀 비중을 확대하고 싶다 하신다고 한다면 3만 원대를 확실하게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확인을 정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뭐 비중 확대를 하시는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53,900원부터 계속 우하향한 다음에 여기서 지금 3만 원대를 살짝 이탈한 다음에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데드캣 바운스일지 아닐지를 확인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평선 자체는 역배열로 뒤집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렇다 한다면 정배열로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 속에서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한번 또 저점을 낮춰가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급하게 저는 추가 매수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지켜보시다가 지금 거래량이 나오는 시점을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도 이제 1월 달에도 1월 8일 날부터 이제 거래량이 1월 9일부터 이렇게 거래량이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의미 있는 거래량이 움직임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때만큼의 어떤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을 봤을 때 지금 급하게 추가 매수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3만 원대 지지해 주는지 여부를 체크를 더 하시고 그 뒤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조금 3만 원 정도까지 좀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좀 확인해 보자라고 말씀드려봤습니다. 6762님 좀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3418님의 에코프로 BM 도와드릴게요. 매수가가 22만 4천 원, 비중이 20%라고 합니다. 답답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 최근에 들어가신 건지 매수가가 다행히 좀 그리 높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네. 비중이 꽤 있으신데 답답하다라고 하십니다, 전문가님. 지금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사실 이런 전기차 관련주나 아니면 뭐 배터리 관련주들을 항상 물어보실 때마다 저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상 뭐 사실 전망으로 봤을 때는 정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틀림없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아직 투심이 그렇게 살아나는 모습이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이 굉장히 좀 크지 않고 또 코스피 대비해서는 반등폭도 작은데 사실 이 지수 반등을 좀 억누르는 게 또 2차 전지의 역할을 좀 하고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극재 관련주들이나 그런 것들이 강하게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있고 근데 이제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강한 뭔가 이슈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판매량이 뭐 증가를 했다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리튬 가격이 좀 소폭은 바닥을 잡고 반등이 나와주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한 반등세는 아니기 때문에 광물 가격이 굉장히 뭐 크게 급등을 했다라든지 뭔가 그런 추세를 전환시킬 만한 재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강한 반등세보다는 지금 계속적인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한 흐름이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한 20만 원에서 22만 원 수준 정도가 바닥권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저점으로 봤을 때는 한 21만 원 정도 지지 구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면서 21만 원을 이탈한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은 좀 교체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혹시라도 좀 지지라인을 이탈한다면 교체 매매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답답하셨을 텐데 조금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 전화 상담으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바이넥스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5,500원에 네, 70%요. 네. 많이 들어가셨네요. 언제쯤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한 달 넘을 것 같아요. 한 달 넘으셨어요. 네. 그때 급등이 한 번 나왔었는데 어제 오늘 밀려서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예, 네, 전략 한번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예. 실적 준비되셨... 발표도 했는가? 네, 알겠습니다. 두 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긍정 중립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조훈 부장님께 중립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그저께, 어저께 정재훈 대표님 또 바이넥스 좋다고 하셨었고 네. 또 김태성 본부장님도 네. 바이넥스 좋다고 하셨었거든요. 중립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중립 의견 드린 이유는 네. 비중 때문에. 아. 네, 좋은데 비중 때문에 중립 의견 드렸고요. 왜냐하면 이게 70% 비중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좀 끌고 가시면요. 사람이 저희도 인간인지라 이게 조금 급락이 나오거나 이러면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해지고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매수가 대비 그렇게 많이 빠진 상황은 아닌데 이게 비중이 70%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오는 압박감이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비중을 좀 덜어내시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소 여기서 지금 70에서 20%까지도 비중을 낮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부분까지 올라오면은 비중을 꼭 덜어내셨으면 좋겠고요. 역시나 이제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이제 CDMO 사업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주가가 좋은 흐름 나오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캐파 자체가 여기가 굉장히 커요. 공장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인천부터 시작해서 뭐 충청북도,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상업용 생산할 수 있는 공장 캐파가 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사실 보시면 코로나 때 39,400원 여기 이렇게 2020년도에 갔다가 코로나 때도 이렇게 조금 갔다가 그때부터 힘을 못 내고 쫙
밀렸거든요. 밀리고 나서 이제 되돌림이 나오고 있고 지금 거래량이 나오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추세적으로 이제 돌리고 우상향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이제 뭐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이런 비중에 대한 부분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더 가져가시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근데 문제는 꼭 중립 의견을 드렸던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중을 덜어내시면서 좀 지켜보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넥스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시청자님, 예, 예. 네,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네, 그러면 네.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좀 그때 좀 목표가가 화려하려나. 궁금하신 걸까요? 예, 예. 네, 목표가도 궁금하시네요, 본부장님. 일단 목표가는 네. 일단 18,000원 구간 정고점 부분까지도 저는 단기적으로는 정고점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래량이 만약에 여기서 안 죽고 계속 살아난다고 한다면 18,000원뿐만이 아니라 저는 22,000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거는 뭐 시청자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지만 저는 일단 매수가 위로 올라오면은 비중을 좀 저기서 덜어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18,000원 구간 갔을 때 또 분할 매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남은 비중을 가지고 22,00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러한 바이오라던가 이런 쪽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은 지금 실적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가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금리 인하까지 해버리면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을 가져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꼭 비중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중이 좀 많다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좀 수익을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려봤습니다. 시청자님 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바이넥스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하나솔루션.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29,000원에 20%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들어가신 건 아니죠? 어제. 네네. 어제 들어가셨어요, 시청자님?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두 분 다 그래도 동종이네요. 그러니까요. 앞서서 CS윈드 실적이 나왔는데 적자로 전환했다는 소식에 지금 시간에서 하락세로 마감을 했거든요. 하나솔루션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강호진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솔루션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까요? 지금 저점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안 좋은 얘기들이 좀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실적 같은 경우도 실제로 안 좋게 나왔고 그런데 저는 이제 실적 바닥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좀 연기를 해왔었던 뭐 태양광이나 풍력을 다시금 이제 공장 가동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 구간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자회사인 하나큐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카터스빌 공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을 한다. 그래서 제품을 생산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추가적인 매출이 나올 것이다라는 소식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실적 회복 구간에 들어간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게다가 이제 중요한 부분은 사실상 항상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도 그렇고 이 중국산 제품이 이제 저가에 판매가 되게 되면서 한국 이 제품들이 경쟁력을 좀 잃어가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중국 견제를 하기 위해서 계속 관세에 대한 얘기가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태양광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풍력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이 좀 반사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얘기고 하나큐셀 같은 경우에는 또 이 태양광 관련해서 글로벌 1위 기업이기 때문에 그 수혜를 온전히 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실제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 미국에서 세제 혜택만 한 1조 원 정도를 볼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실적 모멘텀을 좀 얻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게다가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 사실 뭐 돈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았지만 사실은 지금은 뭐 정부에서 보조금을 계속적으로 뿌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지금 AI로 인해서 이런 에너지원이 계속해서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전이나
이제 신재생 에너지인데 원전 같은 경우에는 100% 재생 에너지가 아닌 무탄소 에너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업들이 아리백 가입을 하면서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 재생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방향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가게 돼 있다. 그래서 이게 정책적으로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신재생 에너지가 좀 불이익을 볼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이제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모아가는 관점으로 보시면은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죠. 태양광 정말 잠잠하다가 조금씩 꿈틀대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조금 긴 호흡으로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하나금융지주. 네. 네, 저기 51,700원에 아, 네, 60%인데 2월 초에 들어갔습니다. 오. 2월 2일 날쯤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걸 좀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좀 더 끌고 가야 되는가. 아. 수익이시네요. 그래도 우리 수익 축하드립니다. 몇 번 네. 하다가 하지 못하고 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네네. 네, 그래. 알겠습니다. 비중도 많으시고 일단 수익 중이셔서 지금 챙겨가야 할지 아니면 네.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되시는 것 같은데요. 두 분과 네.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두 분 아이고, 준비되셨으면 감사합니다. 팻말 네. 들어주시죠. 네네. 네. 올금정 나왔습니다. 이조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외국인이 금융주를 좀 담았는데 오늘은 좀 잠잠하거든요. 우리 시청자님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까요? 일단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가 있긴 한데 저는 좀 걸리는 게 오늘 윤 대통령님 담화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투자자들에게 만족할 만한 그런 것이 아직 못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밸류업에 대해서 뭔가 또 얘기가 나오긴 하겠지만 근데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기업들에게 어떤 강요로 이렇게 강제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 뭐 발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막 뭐 기업들이 막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서서 뭔가를 하게끔 뭔가 하는 뭔가는 딱히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번에도 뭐 새로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나온다고 했을 때 거기서 만약에 뭔가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아니면 뭐 그런 밸류업을 해서 주주들에게 어떠한 이득을 줄 수 있는 뭔가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추가 상승이 조금 힘들지도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좀 저 PBR 관련주들이 그동안 주목을 못 받았었는데 이번에 주목을 받았다라는 점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역시나 좀 비중이 문제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미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절반 정도 비중을 덜어내신 다음에 나머지 절반을 추가적으로 더 보시면 좋겠고 밸류업 프로그램이 어떻게 또 바뀌고 어떻게 업데이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을 확인을 하시면서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시면서 마무리를 해보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비중 좀 절반 좀 줄이면서 앞으로의 향후 좀 움직임을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려봤습니다. 시청자님. 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너무 아.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수익 더 극대화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 가온칩스, 네. 단가 10만 5천 원에 25%예요. 네, 아우, 최근에 너무 많이 매수하신- 빠져가지고 오늘도 네. 빠져서 걱정이 돼서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요. 하고요. 네, 답답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한번 네네. 전략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강호진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비중도 꽤 있으신데 지금 정고점 또 부근에 들어가셨거든요. 지금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많이 답답하시다고 하시는데. 네, 근데 지금 뭐 비중이 25%나 되셔가지고 사실상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살짝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만 거래량 없이 계속적인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반도체
뭐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시고, 다만 수급이 다시 한번 코스닥이 들어올 때, 반도체 섹터로 좀 다시 한번 들어올 때, 그때 반등폭을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 거래량이 충분히 살아나는지, 최소 현재로 봤을 때는 한 300만 주 이상이 들어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기준봉이 형성이 될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점을 좀 체크하시고, 근데 이제 만약에 거래량 없이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면서 77,000원 구간, 이 장기 이평선 지지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지지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 비중을 좀 축소해 주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9만 원에서 10만 원 부근, 지금 딱 매수가 부근에서 이 매물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항을 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10만 원 구간을 거래량이 한 300만 주 이상 들어오게 되면서 돌파를 하게 될 경우에 좀 더 가져가 보셔도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은 일단은 비중을 좀 축소해 나가시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온체스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계속해서 문자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3479번님께서 현대공업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8,010원의 비중 20%입니다. 올라갈 듯 하다가 다시 내려오고 손절해야 할까요? 답답합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초반에 3% 강하게 출발했는데 결국 음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우리 시청자님 지금이라도 손절을 할까요? 지금 뭐 이 자동차 부품 쪽은 손절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그런 건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 상승이 한번 나왔다가 지금 사실 지지부진하거든요. 왜냐하면 거래량 자체가 많이 없어요. 거래량 자체가 많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 관심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자동차주들 대표적으로 보시면 현대랑 기아 같은 경우가 저 PBR과 엮이면서 같이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현대공업 같은 이런 중소형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저 PBR 이런 혜택을 받기에는 조금 실적 모멘텀 자체도 부족하고, 이런 재무적인 상태 자체가 그렇게 막 썩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수혜를 못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산업은 아직까지 뭐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대하는 만큼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감안하셔서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결국에는 이 현대공업에 대한 기업에 대한 실적 자체가 올라오기까지는 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에 어떤 손절을 하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시청자님께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게,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없고 소외가 되어 있어서 난 답답해 하신다고 한다면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나는 좀 자동차 쪽으로 나는 이 종목을 좀 보고 싶다 하신다고 한다면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비중 확대보다는 지금 조금 관망을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7,000원 밑으로 저점을 이탈을 하는 시그널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한번 종목 교체라던가 손절 고민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현대공업까지 전화, 문자, 유튜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박병주 매니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초가 공략주도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7시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운수대통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